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50대 후반의 남성이고 아이들은 얼마 전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만 열면 돈 타령만 했고 어쩌다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부들처럼 안 맞아도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 대화도 거의 없고 밥도 각자 차려 먹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제가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미혼의 여성분인데 나이와 독서 취향이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식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몇 해 전에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성분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아내가 있다는 걸 빨리 밝혔어야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 끝날 것만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옷까지만 몇 벌 챙겨 나와서 지금 반년 넘게 모텔에 장기 투숙 중입니다.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고 재산도 정리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전 재산을 다 달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해도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하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유책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책 배우자 이혼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네,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판례도 분명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동거 거부 같은 경우겠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이 아내분이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는 있지만 사연자분을 집에서 내쫓아 동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또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별거가 수년에 이르면 이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동거를 거부하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이런 사정에 대한 증거를 좀 잘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의 아내는 이제 사연자분이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재산 전부를 내놓아라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이 두 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네. 먼저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때는 혼인이 누구 잘못으로 파탄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등이 고려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 분께서 아내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까지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형성 경위,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두 분의 혼인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 되신 걸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 비율로 재산 분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네, 사연자분은 지금 아내에게 쫓겨났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내분이 사연자분한테 부양료를 달라라고 하면 부양료 지급하셔야 될까요? 네, 우리 민법은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양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판례는 부부간 부양 의무 정도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즉 나와 비슷한 정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가정주부이시고 수입이 없으시면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분께서 적절한 부양료를 지급하셔야겠죠. 네, 원칙적으로는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사연에서는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께서 사연자를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쫓으면서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일방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또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부양료 청구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귀책 사유가 없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양료 지급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연자분이 만난 여성분이요. 근데 이 여성분은 사연자분이 이혼했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만나온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사연자분의 아내가 이 여성분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위자료 지급해야 할까요? 네, 상간자에게 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내가 만난 사람이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어야 합니다. 네. 아마 우리 사연자분이나 이 여성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무적으로는 아내와 한 집에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라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여성분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라는 게 증거로 명백하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연자분의 메신저 프로필이나 지갑, 차량 등의 아내 사진이 전혀 없었다거나 또 여성분과 만나는 와중에 아내와 연락을 한 적도 전혀 없는 등 네. 기타 유부남임을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네. 여성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1년치 문자 메시지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기혼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기타 사정 고려해도 미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서 위자료를 기각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복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사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이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분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만났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